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PD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렇게 스토리가 길 줄이야. 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진짜 한 6편, 7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벤져스로 활동했던 블랙팬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판타스틱 4에서 처음 블랙팬서가 등장을 하게 됐고, 개인 그 솔로 그 코믹스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1977년에 처음 블랙팬서 1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어질 듯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970년까지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1970년 이후부터 거의 한 1977년, 78년 정도까지 이야기, 한 8년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엄청 간략하게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짚어가면서 아마 애들을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팬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라트베리아의 통치자인 닥터 둠은 비브라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기계의 독수리로 그 작은 아프리카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터널을 만드는 장치, 터널링 장치를 이용해서 와칸다로 이동했지만, 그로 인해 와칸다에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티찰라가 집으로 돌아와 도와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둠이 그 장치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는 닥터 둠을 공격했고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터널링 장치를 만드는 그 무기를 움켜쥔 거예요. 블랙팬서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쏘지 않을 것을 안 둠은 그의 허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둠은 실제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의 장갑에서 발사된 에너지 블라스트로 블랙팬서는 쓰러집니다. 그 후 그는 터널링 장치를 수리하는 동안 두 명의 부하에게 블랙팬서를 포박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하들은 닥터 둠이 힘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찰라는 탈출을 하게 되고요. 비브라늄 광산 앞으로 가서 휘발성 물질을 터뜨려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는데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둠은 다시 라트베리아로 돌아갑니다. 티찰라는 벤과 조니, 쉽게 말해서 띵과 그리고 휴먼 토치, 그쵸? 판타스틱 4의 두 사람입니다. 벤과 조니에 의해 인종차별 국가인 루디아르다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벤져스와 함께 그는 크라토스와 싸우게 됩니다. 블랙팬서는 언론 앞에서 데어데블로 가장하여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림 리퍼와 팀을 이룬 세비지랜드 뮤테이츠와 스페이스 팬텀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벤져스는 또한 챔피언과 매그니토와도 싸웠고요. 블랙팬서 어벤져스는 그 이후에 데어데블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티찰라에 대해 어벤져스 맨션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자들은 어벤져스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 뉴스 기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티찰라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고, 티찰라는 절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기자는 실제로 라이언 갓이 변장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는 블랙팬서를 그러니까 고향으로 와칸다로 데려오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죠. 아프리카에서 티찰라는 팬서 갓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의 라이온 갓의 죄수가 되어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고, 라이언 갓은 어벤져스를 공격했지만 토르의 번개에 맞아 사라졌습니다. 라이언 갓은 복수를 계획했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어벤져스와 티찰라는 다음으로 리빙밤스와 싸웠고요. 멘티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멘티스는 나중에 라이언 갓을 맨션으로 소환을 하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멘티스는 어벤져스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적들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활동도 했어요. 영국에서 그들은 트로글로다이츠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이블라이를 찾고 있는 디펜더스와 맞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닥터 블랙팬서가 싸움을 합니다.
또한 그 우주에서의 여행도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모험에서는 콜렉터에 의해 납치되어 그의 수집품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티찰라는 캡틴 아메리카의 동료인 팔콘을 위해 기계 비행 장치인 하네스를 설계하고 만들었는데요. 그는 시크릿 엠파이어와 싸우기 위해 그 두 사람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과 함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디악 카르텔이 다시 돌아와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티찰라는 스타스토커와 타노스와도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티찰라는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야 하는지 이제야 의문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어벤져스 활동을 이제 계속하게 됐는데 캉이 복수를 위해 돌아와서 다시 싸우기도 했습니다. 티찰라는 와칸다로 돌아와 에릭 킬몽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킬몽거가 그 블랙팬서와 굉장히 숙적입니다.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킬몽거는 블랙팬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을들을 습격을 했고요. 그 둘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그는 새로운 적인 베놈, 바론 마카브레, 킹 커데버, 로드 카르나즈와 싸우게 되는데 그들 모두 블랙팬서와 싸우기 위해 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솜브레는 킬몽거와 팀을 이루기도 했고요. 살라멘더 크루엘과 베놈의 기한은 더 많은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팬서는 이런 위협이 킬몽거가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담 슬레이, 쿠클룩스 클랜, 소울 스트랭글러의 공격까지 더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와칸다의 비행장치인 하네스를 이용하는 윈드 이글과도 부딪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위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위협이 있었는데 또 다른 위협으로는 해치 22와 젠다 공주도 있었습니다. 티찰라는 크리스토프 버나드가 둠을 라트베리아 왕자에서 몰아낸 기간 동안 닥터 둠에게 성역을 제공했습니다. 둠은 피난처와의 교환으로 성스러운 비브라늄 광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트랜스휴먼 로봇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티찰라는 라트베리아의 내부 분쟁을 와칸다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라트베리아를 탈환하려는 둠을 돕지는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당시에 띵과 두 번째 미세스 마블, 샤론 벤츄라가 와칸다에 추락을 했는데 티찰라는 그들이 트랜스휴먼 로봇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벤인 띵이 한 번 더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샤론이 쉬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찰라는 자신의 고집대로 둠을 데리고 판타스틱 4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프는 둠의 움직임을 읽었고 엑스펙터를 위한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공격을 개시합니다. 티찰라, 둠, 엑스펙터, 판타스틱 4까지 크리스토프를 물리치기 위해 팀을 이뤘습니다. 둠은 크리스토프를 쓰러뜨리기 위해 히어로들에게 협력을 요구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티찰라는 둠이 크리스탈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을 떠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고 그것이 블랙팬서가 둠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히어로 활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자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를 당했고 그는 자신의 방패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로저스가 아머월을 둘러싼 스타크와의 갈등으로 토니 스타크가 만든 아다만티움으로 만든 방패를 반납한 뒤 티찰라, 블랙팬서는 로저스에게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그곳에 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위성을 통해 무선 통신을 통해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 방패는 로저스가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재계에게 해주었고 워커가 미국 에이전트가 되었을 때 전달받아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팬서 하면 당연히 와칸다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고 당연히 비브라늄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비브라늄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닥터 둠도 비브라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이제 이때부터 어벤져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그리고 토니 스타크라든지 이렇게 비브라늄의 무기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무기들이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비브라늄이 그 아다만티움 쉽게 말하면 그 엑스맨의 로건 그쵸
울버린이 이 아담안티움의 그 금속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무슨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개조가 되었잖아요. 네,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이제 무기들이 아마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와칸다에 있는 블랙팬서 일족들은 비브라늄 무기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여서 그것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들이 밖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사실 여기에 기반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비브라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랙팬서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블랙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하. 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